멕시코 공장 설립, A에서 Z까지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는 기업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 기계, 물류, 수많은 한국 기업이 니어쇼어링 흐름에 올라타고 있죠. 하지만 막상 공장을 세운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멕시코 공장 설립 과정을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쉽게,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보고 들은 시선으로 A부터 Z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시장 조사 및 지역 선정. 도시 선택이 절반이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첫 단계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에 지을 것인가입니다. 멕시코는 지역마다 인력 수준, 물류 접근성, 치안, 비용, 산업 구조가 완전히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멕시코 안에서도 도시가 바뀌면 기업의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시 선택은 단순한 위치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몬테레이 북부의 경제 수도. 몬테레이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대도시권으로 숙련된 엔지니어와 생산 인력이 풍부합니다. 대신 비용은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편입니다. 자동차, 전자, 금속 가공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어 기업 간 인력 경쟁도 치열합니다. 하지만 물류 전력, 보안 인력 모든 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도시라는 점 때문에 여전히 기업들이 가장 먼저 고려하는 지역입니다. 레온, 바이오 지역, 비용 효율 중심의 선택지. 레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지역은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가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류 접근성은 몬테레이보다는 떨어지지만 중부 내륙 물류망과 연결되어 있어 전국 공급망을 운영하는 기업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특히 비용 대비 생산성을 중시하는 기업들이 많이 선택하는 지역입니다. 치와와, 티우아나, 국경 바로 옆에 초근접 전략. 치와와와 티우아나는 미국 국경 바로 옆에 있어 미국 시장을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하는 기업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전자, 의료기기, 정밀 제조업이 강세이며 미국과의 물류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습니다. 하지만 인력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기업 유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달라하라, 멕시코의 실리콘밸리. 과달라하라는 IT 전자 중심의 도시고 젊은 인구가 많고 기술 인력이 풍부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 설계, IT 기반 제조업 등 지식 기반 산업에 최적화된 도시입니다. 전통 제조업보다는 기술 중심 기업들이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기업의 업종, 필요한 인력의 수준, 그리고 물류 구조에 따라 도시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2단계에서 잘못 선택하면 운영 비용이 10년 동안 계속 올라가고 반대로 잘 선택하면 멕시코 진출의 성공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도시 선택은 멕시코 공장 설립의 절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인 설립 한국보다 3에서 5배 오래 걸린다.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느립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몇 주면 끝나는 절차가 멕시코에서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상황에 따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행정이 느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각 단계마다 승인권자가 다르고 서류 검토 방식도 한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는 구조 자체가 시스템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회사명 등록입니다. 한국처럼 즉시 검색해서 바로 승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멕시코에서는 회사명 중복 여부를 정부가 직접 확인하고 승인까지 1주에서 2주가 걸립니다. 2단계에서 이미 한국 기업들은 왜 이렇게 간단한 것도 오래 걸리지? 라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정관 작성과 공증 절차입니다. 멕시코는 공증인의 권한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공증 개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노타리오는 단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책임을 지는 준사법 기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공증 절차가 길어지고 서류 검토도 매우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2단계에서 일정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세무 등록, 즉 사트 등록입니다. 2단계가 전체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병목 구간입니다. 서류를 제출해도 다시 요청이 들어오고 담당자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약 자체가 잡히지 않아 몇 주씩 기다리는 일도 흔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2단계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은행 계좌 개설입니다. 멕시코 은행은 외국인 기업에 대해 심사를 훨씬 더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기업 구조, 자본 출처, 대표자 신원, 세무 상태까지 모든 것을 세밀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계좌 개설에 1에서 2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계좌가 열려야 실제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지연은 기업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2단계에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이 속도가 바로 정상 속도입니다. 멕시코에서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은 빠르게 처리하는 싸움이 아니라 지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3단계 산업단지 계약.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찼다. 멕시코 산업단지는 니어쇼어링 이후 사실상 만석 상태입니다. 특히 몬테레이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대부분 계약이 끝났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려면 빈자리를 찾는 것 자체가 경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산업단지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기업이 원하는 조건을 갖춘 블록은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선점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몬테레이에서는 계약을 따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입주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선택 기준, 기업이 가장 먼저 보는 것들. 산업단지를 고를 때 기업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전력 공급 안정성입니다. 멕시코는 전력망 지역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력 품질이 안정적인 산업단지는 그 자체로 프리미엄입니다. 둘째, 물류 접근성입니다. 고속도로, 국경, 항만과의 거리, 트럭 동선까지 물류 효율이 생산성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안 수준입니다. 24시간 경비, 출입 통제, CCTV, 차량 체크 시스템 등 보안 인프라가 갖춰진 단지는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습니다. 넷째, 인력 접근성입니다. 근로자들이 출퇴근하기 쉬운 위치인지 숙련 인력이 주변에 충분한지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즉 평방미터당 비용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가격보다 자리 자체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좋은 단지는 가격이 높아도 기업들이 먼저 계약합니다. 멕시코 산업단지의 구조, 한국과 완전히 다르다. 멕시코 산업단지는 한국처럼 땅만 빌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보안, 전력, 도로, 통신, 물류 시스템까지 모든 인프라가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는 구조입니다. 즉 기업은 단순히 땅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가능한 공장 환경 전체를 함께 구매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수준이 높은 산업단지는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몬테레이처럼 글로벌 기업이 몰리는 지역은 좋은 산업단지가 나오면 계약이 며칠 만에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결국 누가 먼저 정보를 얻고 누가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입주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멕시코 산업단지는 이미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좋은 자리는 먼저 움직인 기업이 가져가고 늦게 움직이면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계약은 가격 협상이 아니라 좋은 자리를 얼마나 빨리 확보하느냐의 싸움입니다. 4단계 공장 설계 및 건설. 멕시코 건설은 한국과 다르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는 과정은 한국과 완전히 다릅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설계 방식, 기준, 일정 관리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나, 설계 단계, 기준부터 다르다. 먼저 설계 단계에서부터 차이가 드러납니다. 멕시코는 NOM이라는 자국 건축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하고 이 기준은 한국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소방, 전기, 환경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멕시코에서는 다시 검토하고 다시 승인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 시간이 길어지고 초기부터 현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둘, 건설업체 선정. 경험이 모든 걸 좌우한다. 두 번째는 건설업체 선정입니다. 멕시코에서는 현지 업체의 경험이 공사 품질을 좌우합니다. 한국처럼 일정표를 촘촘하게 짜고 그대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여기서는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현지 업체는 멕시코식 공정 흐름을 알고 있고 행정 처리 속도, 자재 조달 방식, 인력 운영 패턴까지 한국과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국식 일정 관리 방식으로 접근하면 초반부터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 공사 기간, 계획보다 길어지는 것이 기본값.
공사 기간은 평균 8개월에서 18개월 정도로 잡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경우입니다. 멕시코는 비, 우기, 자재 지연, 인력 부족, 행정 처리 지연 같은 변수가 예상보다 훨씬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우기에는 공사가 멈추는 날이 많고 자재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일정이 밀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은 단축이 아니라 지연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핵심 전략이 됩니다. 멕시코 건설은 한국처럼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계속 생기고 그 변수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결국 가장 큰 리스크는 일정 관리이며 멕시코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계획을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변수를 관리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장비 반입과 세관, 가장 많이 막히는 구간. 한국에서 장비를 가져오는 기업들은 멕시코 진출 과정에서 2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생합니다. 서류, 세관, 항만, 트럭 이동까지 모든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는 서류 처리 속도와 세관 검사 방식이 한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기업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비 반입 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들. 가장 흔한 문제는 서류 오류입니다.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작은 오타나 누락도 멕시코에서는 즉시 통관 보류, 사유가 됩니다. 서류 한 장 때문에 트럭이 멈추는 일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HS 코드 문제입니다. 장비의 분류가 조금만 다르게 기재되어도 세관은 즉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며칠씩 지연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세 번째는 세관 검사입니다. 멕시코는 장비 기계류에 대해 실물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대상이 되면 일정은 최소 며칠, 길면 몇 주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통관 지연은 거의 기본 옵션에 가깝습니다. 서류 재요청, 담당자 변경, 시스템 오류 등 예상치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만 적체도 큰 문제입니다. 컨테이너가 제때 하역되지 않으면 트럭이 대기하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일정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멕시코는 정말로 서류 한 장 때문에 트럭이 며칠씩 멈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장비 반입 단계는 경험 많은 전문 통관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의 실수는 공장 가동 일정 전체를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6단계 인력 채용. 멕시코 인력 시장은 한국과 다르다. 멕시코는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젊다는 숙련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숙련 인력의 수준은 도시마다, 산업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몬테레이처럼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은 숙련 인력이 많지만 경쟁도 치열하고, 레온이나 바히오 지역은 인건비가 낮지만 기술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 선택, 산업 구조, 인력 시장의 특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단계입니다. 채용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 하나, 기술 인력 수급. 어떤 도시에는 엔지니어가 넘치고 어떤 도시에는 단순 생산직만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의 업종과 필요한 기술 수준에 따라 도시별 인력 수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 이직률. 멕시코는 이직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도시에서는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근로자들이 쉽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전략이 채용만큼 중요합니다. 셋, 교육기간. 신입 근로자를 바로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기술직은 몇 주에서 몇 달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며 이 기간 동안 생산성이 낮아지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넷, 근로자 복지. 멕시코 근로자들은 안정성, 복지, 근무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급여만 높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식당, 교통 지원, 휴가, 의료 혜택 등 복지 수준이 기업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다섯, 노무 리스크. 멕시코는 노동법이 강하고 근로자 보호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해고 절차도 까다롭고 문제가 생기면 기업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부터 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멕시코 근로자들은 안정성, 복지, 근무 환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식 빠른 성과 중심 방식은 멕시코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사람을 빨리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2단계가 안정되어야 공장 운영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7단계 운영 시작. 멕시코식 속도에 적응해야 한다. 공장이 완성되고 운영을 시작하면 한국 기업들은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합니다. 건설 단계까지는 물리적인 문제가 많았다면 운영 단계에서는 사람, 문화, 행정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계만 돌리는 일이 아니라 멕시코식 속도와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 실제로 겪는 문제들. 하나, 부품 지연. 멕시코에서는 부품이 제때 도착하지 않는 일이 흔합니다. 물류 지연, 공급업체 일정, 국경 통과 문제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생산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둘, 인력 이탈. 운영 초기에는 인력 이탈이 자주 발생합니다. 조금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면 근로자들이 쉽게 이동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용보다 유지가 더 중요한 단계입니다. 셋, 행정 절차 반복. 멕시코 행정은 한 번에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제출한 서류를 다시 요구하거나 담당자가 바뀌면서 절차가 처음부터 반복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계속 소모됩니다. 넷, 세금, 노무 규정 변경. 멕시코는 세금, 노무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뀝니다. 기업은 항상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다섯,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한국식 즉시 대응 즉시 해결 방식은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업무 속도, 의사소통 방식, 책임 범위에 대한 인식이 한국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멕시코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핵심은 속도 조절입니다. 한국식 빠른 방식은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멕시코식 속도에 맞춰 조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어떻게 조정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멕시코에서의 운영은 속도를 높이는 싸움이 아니라 속도를 맞추는 싸움입니다. 맺은 말. 멕시코에서 공장을 세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느리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과정을 하나씩 이해하는 순간 멕시코는 단순한 해외 생산 기지가 아니라 기업에게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나라로 바뀝니다. 도시 선정에서 시작해 법인 설립, 산업단지 계약, 설계와 건설, 장비 반입, 인력 채용, 그리고 마지막 운영 단계까지. 이 7단계는 따로 떨어진 절차가 아니라 모두 서로 연결된 하나의 흐름입니다.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음 단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반대로 각 단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면 멕시코에서의 성공 확률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멕시코는 빠르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올바른 순서로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기업만이 멕시코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멕시코 직원과 일할 때 꼭 알아야 할 문화 차이, 한국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사례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업무 속도, 의사소통 방식, 책임감, 갈등 해결 방식까지 한국과 멕시코의 차이가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일한다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